자,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이런 거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잊어먹지 마시고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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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오늘은요, 이민국 이야기 90일 리포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90일 리포트를 직접 이민국을 찾아가서요, 양식을 손으로 쓰고 신고하는 절차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직접 가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동네 이민국 가서 제가 그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민국 직원이 잘 안 되니까 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잘 됩니다. 잘 되면 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멀리까지 가서 뭐 시간 낭비, 뭐 기름값 낭비, 또 종이 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90일 신고가 할 수 있으면요, 직접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90일 신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 어떤 체류를 할 수 있는 허가 1년짜리 비자를 받았을 때요, 그 받아서 살면서 매 90일마다 내가 태국에 잘 있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거주지는 여기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이제 90일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비자를 더 연장해 주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 더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90일마다 꼬박꼬박 신고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뭐 비자 연장하는 거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절차를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글에 가가지고 먼저 타일랜드 뭐 이미그레이션 90일 이렇게 쳐보면은 몇 가지 영어로 쳐야죠. 물론 몇 가지 이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90days 리포트라고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에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이민국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90일 데이트 이 신고하는 화면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태국 이민법 뭐 252조 뭐 이 조항에 따라서 외국 사람, 그러니까 태국에 거주하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 모든 사람들은 90일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민국 이 홈페이지 여기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 트래킹이라든가 어떤 뭐 추적 같은 거 관리가 이제 편하다, 이런 것이 좋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페일러,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뭔가 이제 실수를 해서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벌금이 2,000바트이다. 기본 2,000바트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이제 200바 한도 내에서 이게 계속 증가를 한다,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체포됐을 때, 어레스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잡혔을 때, 그러니까 불식 업무이죠, 이런 데서 단속을 당했을 때는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다가 이 90일 신고를 하루라도 그 늦게 하거나 누락을 하면은 벌금이 2,000바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분께서 아니다, 2,000바트가 아니고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서 누적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2,000바트, 무조건 2,000바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200바트씩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증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최대 맥시멈이 5,000바트이긴 한데 그냥 가면은 2,000바트를 무조건 하루가 지났던 뭐 열흘이 지났던 아직까지는 증가시키지는 않고요, 2,000바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준비할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만기가 지나지 않았나, 90일이 또 도달을 하지 않았나, 그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오버스테이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여권을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지 뭐 체류를 연장을, 뭐 비자를 더 연장을 해달라,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뭐 초과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요 가까운 뭐 이미그레이션에 가가지고 그 심사관들한테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또 그 신청자는 보니까 15일이네요. 그러니까 신고일 날짜, 90일 날짜가 다가오는 그 기준일로부터 15일부터 최소한 7일 이전, 그러니까 7일 이상을 남겨놓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일이 92일 신고를 하는 날이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로부터 또 8일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신청을 해서 일주일 사이 요 안에는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제 90일 데이를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90일이 도달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태국을 떠났을 때, 그 태국을 벗어나고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도착하는 날, 이날부터 다시 리스타트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90일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카운트가 되니까 다시 잘 계산을 하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90일 신고는 우리가 제출하는 이곳의 양식을 쓰는 이 정보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니까 정확한 그 데이터를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정보라든가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어떤 뭐 진행 상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당신한테 뭐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어떤 뭐 경고성 이런 문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출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한번 제출을 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신청서가 상태가 이제 인 프로그레스 진행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보면은 이제 7일 근무 일자 포함, 그러니까 7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 정도 이상으로 신청을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태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봐라.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민국 사이트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어프로브드에서 수락이 됐을 때, 처리가 되었을 때 접수증을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곳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확인서에는 다음 날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신고일자가 나타난다고 지금 써 있고요. 그걸 보고 또 다음 날짜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패스포트 여권에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이제 관계자라든가 관련자, 또 이민국 경찰이라든가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90일데이를 신고서 이 양식은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그 심사관, 이민국의 심사관이 승인을 맡아야만 유효하다, 뭐 진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또 써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고를 뭐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실패했거나 뭐 누락됐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래 절차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신청자는 그리고 또는 뭐 다른 대리인도 가능한데 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뭐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반드시 뭐 가까운 이민국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또 브랜치 오피스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신고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자, 온라인이 안 됐을 때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이런 것들 뭐 동일하겠죠. 오리지널 패스포트, 자,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디파처 카드, 아까 입국할 때 제출했던 입국 신고서 반대편 찢어주는 조그만 종이 있죠. 출국 신고서, 얘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뭐 레시프 이전 거, 이전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미리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이 증명서를 분실하면요,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것처럼 비행기로 돌아가지고 아직 90일이 안 되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47번 이 양식, 신청서 양식을 완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보면은 전국에, 그러니까 태국 전국 이민국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특별히 내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 거주 지역에 관할 이민국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콕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쨍와타나에 있는 정부 청사죠, 가버먼트 컴플렉스에 가가지고 디비전 1 오피스에서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뭐 어떤 스페셜 로우라든가 스페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사람들은요, 뭐 다른 곳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쪽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뭐 빠뚜완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다른 쪽도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는 보니까 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 가서 해라. 뭐 이렇게 라프라오하고 쑥사와 타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기타 사항으로요, 만약에 어떤 뭐 어시스트 뭐 조언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온라인 서비스로 이렇게 좀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핫라인이 1178 또는 1111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랍니다. 그러면 또 뭐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요 사항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 핵심들을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뭐 나는 이것들을 다 읽어봤고
전부 다 이제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유저 가이드, 오피스 컨택트 어떻게 하라 뭐 안내 설명서라든가 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또 안내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억셉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고하는 그 신고서 작성하는 그 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작성한 걸 제출하고 나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이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캔슬을 할 수도 있나 봐요. 내가 냈던 게 잘못했다, 그래서 캔슬을 하겠다,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작성을 해봐야겠죠. 자, 작성 칸을 제가 미리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패스포트 넘버, 여권 넘버를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미세스, 미스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성, 홍길동이니까 홍, 이름 길동. 그 다음에 이제 성별입니다. 젠더가 나는 메일, 남자니까 메일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자, 날짜, 월, 연입니다. 형식으로요. 제가 오늘 날짜 18일 12월, 그리고 이제 1980년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리티, 이제 국적인데 국적을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태국의 한국은요,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하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보면은 사우스 코리안 해가지고 국적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요, 카드 번호를 넣어주면 되는데, 카드들은 보통 7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받은 출국 카드 갖고 있는 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날짜, 언제 도착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9월달 28일쯤 뭐 왔다, 10월달에 왔다, 지금 12월달이니까 대략 한 뭐 9월에 온 게 되겠네요, 날짜가요. 그래서 2019년 9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왔느냐, 비행기 타고 왔겠죠. 비행기에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웃나라 육지로 뭐 육로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버스라든가 자동차, 이때는 카를 내주시면 되고요. 플라이트 넘버, 비행기 편명인데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자입니다. 확인 문자를 넣고 서브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요, 그 다음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보류, 영어로 펜딩입니다. 진행 절차 보류 중입니다 라고 펜딩이라고 나오니까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확인을 했던 거 보면은 그 안에 양식 안에 바코드하고 확인 번호가 있어요. 네, 접수 번호죠. 걔로 얘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후에 이쪽 메뉴에 들어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청서 양식에 보면은 맨 밑에 번호가 있거든요. 접수증 번호입니다. 그 번호를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걔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스테이터스가 이제 상태가 펜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지금 처리 중입니다, 보류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끝나고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정상으로 되면은 여기가 어프로브드에서 수락, 이렇게 수용 처리됐다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됐거나 뭔가 계속 펜딩이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도 안 되면요, 여러분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민국으로 가실 준비를 하거나 뭐 또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프로브드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는 얘를 눌러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얘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프로브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또 처리된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바코드가 잘 나오죠. 얘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어도 되고요,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다음번에 이 날짜에 와라, 2020년 3월 14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신고서를 반드시 갖고 있다가 다음번 갈 때 가져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가서요,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항상 그 여권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뭐 외국을 나가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불시 검문을 받던가 또 이민국에서 어떤 일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신고서를 제출해 봐라, 제시하라 할 때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벌금이 2,000바트입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루라도 넘으면 2,000바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니다, 벌금 2,000바트이 아니고 하루에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금액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요, 제가 이제 신고 날짜가 그 여유가 일주일까지 기간을 유예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신고일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를 더 신고할 수 있는데 그 날짜를 딱 지켜야 돼요. 제가 그 날짜를 지키려고 그 이민국을 갔었는데, 한 번은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쉬는 날입니다. 자, 쉬는 날이어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전날, 그러니까 말일 어떤 만기 기간 도래하는 날짜가 휴무일이거나 국경일로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면은 그 이 길까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얄짤없습니다. 제가 가서 또 항의도 해봤거든요. 내가 왔는데 당신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옵니까? 외국 사람인데. 그리고 또 국경일이 정해진 뭐 1월 1일이라든가 이런 날짜가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뭐 국왕 취임일, 무슨 뭐 즉위식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정이 갑자기 생긴 날이거든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신고를 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오늘 하루 딱 넘었다. 그것도 어제까지였는데 어제가 뭐 국경일이어가지고 못 왔는데 이거는 당신 책임이다. 외국 사람들 네가 알아서 미리미리 국경일도 태국의 임시 국경일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와야지.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어쩔 수 없이 하루 때문에 2,000바트를 억울하게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국경일도요 정확히 체크하고 제일 좋은 거는 원래 날짜 잊어먹지 말고 그때까지 이제 꼭 가야 된다 이런 걸 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잊어먹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이런 거 잘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잊어먹지 마시고 또 이렇게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90일 리포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숙지하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대시는 분들 이런 걸 이용해서 시간과 비용 이런 걸 많이 절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0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